누워있던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뇌출혈입니다. 우리 병원 시스템하고 협진 관계상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겠냐. 전원이 이제 진행하게 된 거예요. 구급차를 딱 탔는데 되게 낡은 느낌을 받았고 차가 탕탕탕탕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사님한테 좀 속도 좀 살살 좀 몰아라. 고등학교 1학년 건강한 학생이었던 기석이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찾아갔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 입장에 답답했던 기석이 아버님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석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응급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기석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응급 처치를 하려고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통화했던 그 신경외과 과장인 그 제 친구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자식들이 이거 카테터도 안 했네 이거. 카테터 같은 거 좀 하고 오지.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의아하다는 듯한 말을 던지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불안하죠. 기석이 아버님 지인이었던 의사분은 의료적인 처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석이 응급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전 병원에서 의료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했던 걸까요? 한 12시쯤 수술 들어간 다음에 이 친구가 수술하고 나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석이한테 한 수술은 뇌 고인 피와 물을 빼는 수술이다. 천두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의학 용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진단서 보니까 뇌시료의 배액술 그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기석이 상태가 통화할 때 들은 상태랑은 많이 다르다. 오후 2시에 수술 여부는 좀 경과를 지켜보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기석이는 지금 중환자실로 지금 옮겨놨다. 주치의와 직접 통화를 하고 전원 결정 내렸던 아버님 지인분께선 급격하게 악화된 기석이 상태에 매우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아버님께서는 전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전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앞에 있었으니까 뒤에 이제 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병원 딱 내리니까 동승이가 막 구토하고 막 난리 참을미가 무지 심했나 봐요. 막 그냥 구토까지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에서 가지고 무슨 뭐 소견서 같은 거 하나만 툭 던져주고 그냥 바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전원병원에 기석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동승의가 심각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승의가 과연 기석이를 잘 돌봐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오는 거예요. 모른 전화 딱 받아보니까 그쪽 갔던 전공이라고 기석이한테 그 부착했던 그 의료기구 뭐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안 가져왔다. 팔에다가 뭐 저 팔에 주사 맞을 때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전공이도 아마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챙겨가는 걸 다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건장한 성인이 30분간 탑승했던 차량에서 본인의 의료기구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멀미를 했다면 뇌에 문제가 있었던 기석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끼쳤을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뭐 건강했던 아이고 하니까 에이 뭐 무슨 뭐 별일 있겠어. 괜찮아지겠지. 수술하면 다 나아질 거야. 아무래도 뇌 부분은 또 후유증이라도 남으면 아이가 좀 여러 개 좀 몸에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어쩌나 할 때 에이 그 누나도 둘이 있고 엄마 아빠 있는데 무슨 뭐 걱정이야. 만약에 기석이가 만약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 깨어나지 못할 기석이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기석이 아버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장기기증이었습니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했을 겁니다. 수천 번까지도 했을 거예요. 계속 혼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늦은 새벽, 아무도 없는 대기실 안에 혼자 남겨진 기석이 아버님은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기석이의 수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8시 정도 지나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보통 보면은 수술하게 되면 새벽부터 그냥 와서 보호자 불러가지고 동의서 쓰고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가 없길래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 인터폰을 눌렀어요. 기석이 보호자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늦었는데도 왜 아직 아무 연락을 안 주냐. 밤새 기석이가 상태가 2번인가가 안 좋았을 때입니다.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그게 아마 무슨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잘 모르니까. 기석이가 지금 동공이 8mm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10mm가 열리면 그거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CT를 한 번 더 찍어봐야겠대요. 밤새 기석이에게 위기의 순간이 2번 왔었고 이제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수술하기 전 마지막 CT를 찍으러 가는 도중 결국 기석이에게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수술해가지고 빨리 아이를 정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수술해줘야 됩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수술하는 이유가 그 상태를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수술이랍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CT를 찍게 되고 기석이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또 다시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그 주변에 보고 싶으신 그 기석이 보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좀 보게 해라. 가망이 없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지금도 참 그날 생각하면 진짜 참 너무 어이가 없죠. 그날 아침에 큰 아이랑 저랑 항상 아침마다 뽀뽀하고 이렇게 안고 나가는데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다 보게 하라. 기석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버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야기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기석이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툭 쳐다보는 거예요. 상당히 의외라는 듯이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병원은 장기 기증 적출 기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그저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런 다음에 참 제가 말은 해놓고 사실 가족들에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기석이 할머니, 기석이 엄마, 누나 둘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은 기석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기석이의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착하고 건강했던 기석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다니. 믿기지 않고 믿기도 싫은 상황에서 기석이와 인사를 하는 가족들에게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너무 착하고 우리에서 너무 소중한 아이였는데 기석이를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니 했더니 할머니도 그렇게 해라. 기석이 착했던 아이고 항상 나무래섬을 해줬던 아이니까 해라. 그리고 집사람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래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석이가 또 그런 아이였으니까 하라고 그냥 다들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결정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가족들. 하지만 평소 기석이의 모습과 아버님의 굳은 결심을 보고 가족들은 따뜻한 호응을 해줬다고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장기 이식센터에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랑 기석이랑 이제 다 같이 또 이제 그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아침 9시 9분. 그러니까 12월 2일 날 6시에 발병하고서 12월 4일 날 아침 9시 9분.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서 6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기석이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기석이가 쓰러지고 사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석이 아버님은 이 사건이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